네, 안녕하세요. 한쌤입니다. 오늘은 1월 4일 새벽 2시 55분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공지로 새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. 음,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.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시황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스타트. 환율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환율입니다. 환율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의 언급 이후에 1430원까지 떨어졌다가 1440원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진정된 건 좋아요.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에서 얼마나 많은 매각을 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개입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진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1420원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번 정부 그리고 또 뭐 강전 정부 이런 사실 정치적인 이런 논란들이 좀 많잖아요.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번 정부의 그 정책에 좀 비판적인 부분도 좀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복지는 해야 되겠죠. 물론 그 돈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부동산 정책만큼 그래도 보유세 증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은 보유세 증가가 맞죠, 그죠?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를 인하시켜 버리면서 묶여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보유세 증가를 진행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런 맥은 함께하는 부분이다. 하지만 고가 예산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좀 하고 복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뭐 바우처를 너무 많이 뿌리는 건 좀 옳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렇죠. 참 속상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다들 뭐 다투시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대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서로서로 좀 너무 심한 말 말고요. 적당한 그런 정책적인 비판과 개선 이런 토론을 해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엔화입니다. 엔화는 이제 이번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? 정부에 대한 개입이 나오면서 다시 조수동태로 떨어지고 있는데 엔화는 이제 9점대 밑에서는 즐겁게 모아가셔도 좋아요. 그죠? 엔화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환율적으로 달러를 못 쫓아갔잖아요. 그래서 엔화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말씀 좀 드려왔었고 특히나 이제 위안화 환율이 또 조정 형태를 좀 들어왔습니다. 그죠? 위안화 환율을 다음 스위크도 조정세를 또 들어왔고 200원 정도까지 좀 빠져줘야 될 텐데 저라면 달러보다는 오히려 위안화를 더 매력에 느낄 것 같아요. 위안화 쪽으로. 위안화가 엄청 많이 올랐죠. 그죠? 네. 예전에 위안화 대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. 그죠? 네.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S&P는 뭐 약간의 조정세, 뭐 크게 뭐 움직이는 없고 달봉입니다. 월날봉 같은 경우 약간의 조정세, 그 정도 진행된 상태고, 여기서 이제 장대보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많이 빠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보시고 내가 하락다면서 살짝 걸려 있기는 한데 일단 이런 모습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요초세를 깨는 음봉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쩌면 이 정도 위치도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오케이? 네,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액션 세팅을 좀 취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만약에 이제 뭐 디테일한 선물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요즘 거래가 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요 정도 6,900 요 고점 있죠. 요 정도 고점 영역대 손절로 잡고 이제 작은 타이밍에 숏 포지션을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수준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.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요즘 손이 짧으니까 그 정도는 도전해봐도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선물은 무조건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고, 그죠? 한번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고, 특히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숏 이야기 자주 하는데, 롱은 현물로도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주 천을 짧게 잡아서 이런 것들을 탁탁탁탁 먹어서 나중에 그걸 현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죠. 은은 이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영역 형태를 보여줬고, 살짝 좀 더 상승을 하다가 약조정세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. 그죠? 참 멋있는 녀석이었어요. 비트코인 보겠습니다. 비트코인은 이번에
추세를 넘기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도 살짝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좀 강력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살짝 걸렸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렇게 저점에 올라가는 모습, 올라가서 더블 다이버전스 거래도 증가되는 모습.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96,000불 정도 많게 한번 찍고 다시 9100,000불 근처까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. 그래서 저희들 또 여러분들 단기적인 그런 단타 관점을 우리가 좀 살짝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, 그리고 도미넌스도 살짝 빠지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도미넌스에 대한 이탈 부분과 아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일단 반등세 부분이 두 개 겹치는 지역이라서 단기적으로 한번 반타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, 1차적으로는 요 정도입니다. 얼마 안 되겠죠. 92,500 정도, 92,000 살짝 넘는 정도 수준. 그리고 2차적으로는 96,000불. 그래서 정 많게는 이제 한번 갔다가 이제 10만 불 정도 쳐주는 그 정도 가능성 우리가 언급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. 왜냐면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진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달러 지분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82,000불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, 요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좀 살짝 붙으면서 다이버전스가 어설프게라도 등장하는 모습 등장했기 때문에, 요 정도 모습이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더라도요, 어쨌든 요거 살짝 넘기는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, 어쨌든 ABC에 대한 반등 또는 수렴에 대한 관점, 플랫에 대한 관점인 것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. 그건 이제 나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거래가 붙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또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겠지만,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관점보다는 아주 짧은 관점으로, 짧지만 그래도 좀 규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. 비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일단은 환율이 좀 진정되면서 김프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김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 구간에서 상승이 조금 나왔고 눌림목 탁 등장했는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한지일봉 여기도 보면 비트 상황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아쉽고 쌍바닥의 형태가 조금은 불안한 형태를 좀 띠고 있죠. 아직까지는 비트 상에서는 뒤쪽으로 하락 다이버전스,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락 다이버전스한테 좀 이쪽이 좀 낮죠. 그래서 예쁜 상승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, 어쨌든 이런 상황에 생각해보면 환율도 조금 더 진정될 가능성과 있고, 그리고 반등이 저걸 진정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보다 달러의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나중에 1억 3,300만 원을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, 일단 여기서는 한번 잘라주고 다시 한번 해보는 정도 수준. 그래서 이번 장기적인 목표치는 1억 3,6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다. 그리고 손절가는요,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돼요. 타이트하게 요 밑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억 2,780만 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플루이드라던가 이런 애들이 함께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플루이드 예전에 언급 드린 적 있었나? 그죠? 슈팅 나오면 눌림목,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. 제 기억에죠. 그래서 이런 거 슈팅이 나온 애들은 이런 되돌림 타점 어느 정도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, 중간 정도에서 한번 가볍게 톡톡톡톡 반등되면 톡톡톡톡 팔고, 역시나 장기 홀딩보다는 좀 짧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, 길게 본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바닥이 일단은 가바닥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형태들이 좀 있거든요. 플루이드. 그래서 길게 본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추세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받듯이 파셔야 돼요. 제발. 제가 추세 깨질 때 팔아라는 말을 왜 그렇게 일을 못하는지 그건 완전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, 플로우는 일단은 거래가 들어왔지만 일단은 지금 해킹 이슈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고, 어쨌든 과거에 솔라나처럼 한번 상승해 줄지는 일단 두고 보자고요. 지금 당장 그렇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. 그죠? 네. 일단은 이 수급은 그래도 오히려 이제 이게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긍정적인 지표의 첫 번째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두고 보겠습니다. 물리신 분들은 힘내시고, 스택스라던가 일단은 이런 정보, 어반티스인가요? 이런 애들도 지금 과거에 거래가 좀 탁탁 들어오면서 가바닥의 형태를 좀 띄고 있는 애들 좀 있거든요. 가바닥, 제로지 이런 애들, 그쵸? 맞죠? 그죠? 그래서 무조건 좋다,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못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은, 왜냐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향을 바랄 겁니다. 왜냐면 그냥 좀 좋다 말하면 얼마나 좋느냐, 맞춰라, 오른다 떨어질 때 맞춰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
근데 뭐 오른다라고 하면 뭐 계속 들고 있잖아요, 그냥 영원히. 근데 어떻게 하라고 세상 일을. 그죠? 근데 그렇게 막 무지성을 했던 사람들 지금 나와서 지금 와가지고 돈 번 사람 누가 있어요? 없잖아요. 그죠? 저 한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코인 시장에서까지 살아남고 조금씩 벌고 있고, 그죠?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무리만 하지 않으면 이 바닥은 참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자리 이탈되면 반드시 로스컷을 하겠다. 그리고 이 자리가 1,450원 정도 되겠다. 그죠? 이탈되면 손절을 하겠다. 그러면은 이거 산수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. 1,436원이니까 지금 1,150원, 1,160원, 1,150원 잡읍시다. 1,15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약 20%를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. 220% 정도 되네. 그죠? 20%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투자하실 거예요? 그건 결정하셔야죠. 한 500만 원 넣게 되면 깨지면 10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. 그죠? 맞죠? 그걸 각오를 하고 상승을 노리는 거예요. 모든 거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거든요. 매매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다행히도 가바닥 형태, 단기적인 바닥 형태를 띠는 애들이 더욱 덜어 보인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칠리즈는 우리가 좀 힘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칠리즈 같은 것도 지금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. 그죠? 그죠? 그래서 나중에 일단 5% 10% 오르게 되면 한 20, 30%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밀선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오르게 되면 이 정도는 팔아버리셔야 돼요. 이 습관처럼 드셔야 돼요. 이게 아시겠죠? 팔고 뭐 나머지는 뭐 본전가 손절을 걸든 그런 매매 원칙을 지키시면서 제가 대략적으로 가이드는 해드리잖아요. 그렇게 매매하시면 그래도 이 코인 시장도 나름대로 먹을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다행히도 1월 달에는 작은 네, 우리 한번 좀 운이 좋으면 한번 펑펑 튈 수도 있고, 그죠? 그래서 먹고 한번 찔 수 있는 단타장이 한번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, 또 이래도 보험은 들어놔야지, 그지? 하지만 나중에 여기 비트코인 입장에서 얘기가 이탈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장 제가 시황은 모든 게 무효화가 될 겁니다. 비트코인이 여기 이탈되지 않는 선 안에서 이거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. 그래서 일단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 비트코인 추세 라인에 따라서 또 새로운 로스컷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죠. 새해 약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. 그죠? 사실 저희 이제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. 집에 넣어오지 않고 저기 있는데 일주일 정도 딱 일주일 됐습니다. 1월 달이 돼서 태어나길 바랬는데 11월 말에 태어나서 여러분들께 뭐 미리 양해의 말씀도 못 구하고 새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또 보면서 또 책임감도 느끼고 또 한번 또 여러분들께 감사함도 느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. 네. 어떤 많은 어머니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참 뜻깊은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서 또 26년 한 해도 저와 함께 우리 시장들 한번 잘 살펴보면서 멋진 투자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한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